나쁜 의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 감정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오늘은 저희 리치님 한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의 유튜브를 즐겨보고 많은 도움을 얻는 수많은 리치들 중 한 명입니다. 저는 5년째 우울증으로 치료 중인 30살 여자입니다. 가족 문제로 인한 우울감이 컸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치료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과는 2년째 치료 중인데 최소 2주에 한 번씩 가서 거의 30-4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자주 만나게 되다 보니 제가 그 선생님께 자꾸 호감이 갑니다. 현재는 이 호감이 이성적인 호감이라고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고 그 의사 선생님께 호감이 생겼다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고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시니 당연히 저희 이야기를 항상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는 분이고 이게 그분께는 단순히 환자를 잘 진료하기 위한 의료 행위일 뿐인데 그냥 자기 일이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호감을 느낀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외롭고 주변에 말을 터놓을 사람이 없는 건가 비참한 기분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주위에 친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의 가정사도 정말 잘 알아서 항상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들도 있고 직장에서도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동료들을 만나 주말에 만나서 친하게 지냅니다. 선생님들도 혹시 이렇게 호감을 느낀다며 고민을 표현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사실 저는 이게 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잠시 마음 기댈 곳 없던 제가 갑자기 그럴 사람이 생겨서 착각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생님께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5년 만에 드디어 이 징글징글한 치료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 중요한 시점에 괜히 안 맞는 치료자를 잘못 만나 일이 틀어지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치료가 끝나서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을 보지 않게 되면 저의 이런 고민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예,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흔하죠. 흔합니다. 네. 저희한테 비슷한 사연 여러 개 옵니다. 네, 여러 차례 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던 상황이라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 있어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감정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신과 진료에서는 다른 과와는 달리 좀 더 이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죠. 네, 어떤 정신적인 아픔이나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감받고 위로받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게 길어지고, 그렇죠. 치료 기간도 좀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치료자와 환자분 사이에 감정이 일어나기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현대 정신의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프로이트 시절의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사와 환자 사이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 학계를 이끌었던 유명한 정신분석가들 사이에서도 과거의 환자와 결혼한 분들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예전에 뭐 공부할 때 그 이론들을 봐도 환자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서로 표현해야 된다 라는, 사랑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론을 가진 분도 심지어 대가로 계셨었고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환자와 정신과 의사 사이에 깊은 감정이 생기는 게 치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걸 권장한다는 말까지 하기도 했어요. 이런 감정을 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이는 넓은 의미로서 그리고 또 좁은 의미로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좁은 의미로서의 전이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좁은 의미로서의 전이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인물에게 품었던 감정이 현재의 관계, 특히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낮고 엄격한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취직을 했는데 상사가 엄청나게 목소리가 낮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 상사와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의식적으로 이 상사를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치료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중년의 남성 치료자를 만나게 되면 이유 없이 거부감이 들거나 좀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때도 아버지와의 감정이 현재의 치료자에게 옮겨온 전이가 일어난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저는 전에 한번, 요즘은 안 하는데 예전에 목걸이를 길게 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목걸이를 오랜 기간 동안 어릴 때부터 계속 하는 게 있었는데 제 목걸이를 보고 전이 현상을 가진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목걸이를 한 사람은 항상 다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니 뭔가 선생님도 그럴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죠. 통찰력? 그렇다고 하죠.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거의 중요한 인물로부터
결핍된 애정을 갈구하는 무의식적 소망이 발현된 성애적 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치료자에게 어떤 성적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하겠죠. 문제는 이러한 감정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이 원인을 알 수가 없고, 그 순간에는 정말로 치료자에게 사랑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고 또 치료를 그만두는 이유로까지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넓은 의미의 전의를 얘기해보면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호감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에 빠져드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내 이상형은 막 이래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 무의식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사연자분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따뜻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기존에 있던 것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가정 환경과는 다른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가족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마 가족들이 이렇게 좀 위로나 또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이게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일반적인 두 연인 사이에는 보통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는 수평적이지 않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는 처음부터 치료적인 도움을 받으러 왔고 의사는 도움을 제공하는 관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수평적일 수가 없죠. 게다가 정신과 의사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환자의 감정을 사실은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고 그 감정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꽤나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죠. 나쁜 의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 감정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방금 김종쌤이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불균형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그루밍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이런 관계에서 생겨나는 사랑이나 사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단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은 현재 치료 중인 환자와 어떤 사적인 만남이나 데이트는 절대 할 수 없다 이고요. 치료가 종결되고 난 후에도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야 2년 이렇게 기간을 제시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런 종류의 만남들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간이란 걸 언급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예 그냥 기간 없이 그냥 아예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더 심플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연자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감정이라는 생각입니다.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상담받고 우울할 때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게다가 그러면서 내가 호전되기까지 했다면 당연히 호감이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전이에는 분명히 포함되는데 이게 좁은 의미의 전이인지 아닌지는 얘기가 더 깊게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런 감정을 치료자분께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정 불편하시면 안 하고 치료 끝나도 됩니다. 근데 얘기를 만약 하신다면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좁은 의미의 전이의 감정을 새롭게 알아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치료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이는 정신과 의사와 환자 사이에 굉장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정은 선생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야기를 하시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드리고 싶어요. 이 감정이 이미 많이 커지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걸 보면 어쩌면 이게 또 치료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5년간의 우울증 치료가 제대로 끝맺음 되지 못하고 그냥 후지부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담당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아마 선생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거듭 네. 말하지만 흔한 일이고 네. 이럴 때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트레이닝 받고 그게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황하지 않거든요. 네. 고민하지 않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이를 상담에서 좀 다루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전까지는 내가 모르고 지냈던 특히 대인관계 방식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동안 만났던 사람을 선택해온 나만의 어떠한 기준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식으로요.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이 사연 보내주신 리치님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